오늘은 육아 폭등, 강남 집값 폭등, 지방은 세금 폭탄 등의 오늘의 핵심 이슈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강남발 집값 불꽃 전국 이상 신호.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설 현장에 닥친 육아 폭등입니다. 중동 갈등 장기화로 국제 육아의 급등으로 건설 원자재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레미콘, 철근, 시멘트까지 비상으로 공사비 부담에 착공 연기가 속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업계의 전방위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강남 집값이 불을 지폈다는 소식인데요. 강남 34평이 무려 43억 신고가를 갱신한 가운데 서울 집값은 20주 연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과천은 오히려 강남보다 더 올라 매수 심리가 최고조로 패닉바잉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는 핀셋 규제를 꺼내서 2년 반 만에 규제지역 재지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전세 시장도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전세가는 12억을 돌파한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 공급 부족 상태에 진입했다는 의견이 다수인데요. 전세 대란은 결국 매매 전환 수요를 자극해서 매매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어요. 네 번째, 지방 임대업자들의 눈물입니다. 지방 등록임대 말소로 종부세 폭탄이 그것인데요. 세금만 수십 배에 달해 지방 침체를 감안한 차등 규제 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섯 번째, 서울 분양 물량은 바닥인데요. 2024년 서울 분양 물량 7,300가구분으로 최근 4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등 포서초동작 단 3곳 예정으로 줄은 길고 물건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공급 부족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여섯 번째, 수도권 분양도 주목되는 바인데요. 여주 영로 제비항 더센텀 등 744가구 일반 분양과 동탄 2파라곤 3차도 견본주택 오픈으로 수도권 외곽 수요도 서서히 꿈틀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대형 건설사 격돌. 용산 정비창 정비사업 전면 1구역 시공사 선정 임박했는데요. 대형 건설사 격돌 중으로 포스코와 HDC 현대산업의 치열한 수주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저가 제한, 이미지 전략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덟 번째, 교통 인프라 지연에 대한 불만입니다. 하객역 7년째 지연으로 GTX 어도 허리 끊김 상태입니다. 과천 정부타운역도 2027년 이후 예정되어 있고요. 교통 기대하고 분양받았는데 인프라 차질로 집값 발목 잡히는 분양자들은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홉 번째, 부동산 실무자 필수 체크입니다. 채무 없이 설정된 근저당권, 무효소송주의로 형식적 근저당권 설정은 법원에서 말소 판결 가능하지만 증거 없으면 패소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연예인의 부동산과 부동산 신문 뉴스를 스크랩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묵동맘 장영란은 성수동 94억 부동산에 투자했는데요. 지드래곤 살던 갤러리아 포레에 입성했습니다. 성수동 집값 상승세에 고급 주거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허가제 무용론입니다. 강남 3구 불쏘시개가 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의 재지정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풍선효과로 마용성까지 신고가 행진입니다. 세 번째, 노도강까지 80% 회복되었다는 소식으로 비강남권도 상승세 본격화되어 규제지역 재지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DSR 3단계 앞두고 패닉 대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막차의 신청 1초 마감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아니면 못 사 하는 마음에 실수요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포양천도 뛰었다. 문정부 시세 돌파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비강남권으로 상승세 확대됨으로 수요 회복기 진입했다는 신호 아니냐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여섯 번째, 옆집도 또 신고가 매물 실종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매물을 걷어들여 계좌도 안 준다고 합니다.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곱 번째, 서울 집값 한강 따라 오른다. 한강변에 위치한 트라마제는 11억, 마레프 5억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강벨트 집값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8번째니 금리는 내려가는데 공급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반토막으로 실수요자들은 매물 회수 분양가 상승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9번째 공급 해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요 맞춤형 공급 절실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번째 외국인 아파트 쇼핑에 대해서 서울시가 칼을 뽑았습니다. 자금 조달 실거주 여부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외국인 거래는 10만 건에 육박한다는 소식입니다. 11번째 강원도도 오르나? 기대감에 꿈틀거리는데요. 춘천 원주 매매가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12번째 면목 7구역 6천억대 정비사업 수주에 대한 소식입니다. SK에코플랜트,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입니다. 13번째 목동 5단지, 도계위 심해 상정으로 매물 영해 수렴 호가 급등 중입니다. 14번째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시대인 걸까요? 공사비기 여부담에 수익성은 떨어짐으로 인해 단기 대응책으로 부상 중입니다. 15번째 수도권 청약 더 오르기 전에 하자 입니다. 분양가 3.3제곱미터당 2,317만원으로 공사비와 제로에너지로 인한 상승 압박이 있습니다. 16번째니 분양 캘린더는 단 한 곳. 바로 여주역 로제비앙 더센텀 744가구 청약이 진행 예정인데요. 수도권 외곽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마이너스 강남발 불쏘시개로 집값 상승 전국 확산. 마이너스 금리 인하 공급 부족 집값 상승. 마이너스 패닉바잉 매물 회수 DSR 규제 겹쳐 혼돈 가중 마이너스 수요 폭발. 공급 실종 구조적 왜곡 심화. 정부는 가용한 정책 수단 총동원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또 반복되는 땜질식 규제는 이젠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공급 수요 규제 세금. 전체를 보는 시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지금은 전환기입니다.